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재산이 없어요. 또는 돈을 다 빼돌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도 파산까지 해버리면 내 돈은 영영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사기죄 고소를 위하여 꼭 기재해야 되는 필수 문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라든지 차용증 또는 각서에 꼭 들어가야 될 문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돈을 빌려주지 않고 외상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미수 물품 대금을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계약서 등에 꼭 반영해야 될 문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선의로 좋은 의미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너무나 속이 쓰리고 답답하고 억울하실 거예요. 희한하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내가 우위에 있는 것 같은데 돈을 빌려주고 나서는 이상하게 관계가 역전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한 푼도 못 쓰고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인데 정작 돈을 빌려간 놈은 즐겁게 신나게 펑펑 쓰는 꼴을 보면 속이 뒤집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요.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100% 승소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재산이 없어요. 또는 돈을 다 빼돌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도 파산까지 해버리면 내 돈은 영영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거는 이제 형사상 사기죄 고소인데 사기죄 고소는 너무나 어렵고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놈들이 어떻게든 사기죄 형사고소는 유죄가 안 나오려고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계약서 등을 꾸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 단순히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사기죄 형사고소에서도 상대방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계를 보면요, 요즘은 절도죄보다도요 사기죄 고소가 급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돈을 다 뭐 집에 보관하고 숨겨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금융기관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돈을 다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맡겨놓기 때문에 남의 돈을 가로채는 방법은 절도가 아닌 사기밖에 없어요. 이놈들은 돈을 빌려가 놓고 민사소송은 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고, 다만 사기죄 고소가 들어가면 교도소에 가서 징역을 살아야 되니까 사기죄 고소는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 꼭 금전대여 계약서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아니면 차용증이나 각서에 제가 설명드리는 다음의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 안 갚은 게요 다 사기죄는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기죄로 고소되고 처벌될 겁니다. 돈을 빌려주었지만 안 갚았을 때 사기죄가 되는 요건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차용사기와 용도사기입니다. 차용사기는요,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속인 경우예요. 그 다음에 용도사기는 빌려간 돈의 용도를 속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는요, 대부분 관계도 좋고 상대방의 이제 감언이설에 속다 보니까 이런 거를 챙기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후회하면서 사기죄 고소를 하는데 대부분 차용사기나 용도사기 요건에 맞지도 않고요. 설령 맞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이 사기죄 고소가 딱 접수되면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검경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이 지금 수사 업무가 과중돼 있는데, 아니 이거 저기 웬만하면 민사로 해결하시죠 라고 하면서 접수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또 사기죄의 특성이 폭행죄랑 달라서요, 폭행죄는 합의하면 없던 걸로 되거든요. 그런데 사기죄는 아무리 합의하고 돈을 변제받더라도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수사를 하고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요 사기죄 고소가 접수되면 잘 접수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요, 접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기죄 요건에서 대부분 부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사기 또는 용도사기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꼭 계약서나 차용증, 각서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세 가지는 넣으셔야 돼요. 이걸 넣어도 사기죄 고소를 하면 사기죄가 될까 말까인데, 이런 걸 안 넣으면 사기죄 고소 자체가 안 돼요. 첫째, 내가 빌려준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 돈을 해당 용도에 사용했는지 내가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가적으로 부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인지, 즉 상환 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재하셔야 돼요. 이 돈을 빌려주면 내가 두 달 뒤에 어디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어디서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의 그런 상환 재원을 분명히 기재해가지고 그 돈으로 갚을 수 있고 그 돈은 그 시점에 내가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환 재원을 기재하셨다 그래도요, 상대방은 그 시점이 되면 또 변명을 합니다. 아, 2달 뒤에 내가 꼭 돈이 생겨 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지만 2달 돼 보세요. 아니, 그쪽에도 돈을 줄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사정이 생겨서 돈을 못 주게 됐어. 2달 또 기다리면 돈이 생긴대. 이런 식으로 변명에 변명을 하면서 자꾸 기일만 연장하거든요. 그러니까 2달 뒤에는 어디에서 무슨 돈이 확실히 생긴다라고 확약하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언제 돈을 갚을지 그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시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그 날짜를 꼭 지키고 연장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부가적으로 기재하셔야 돼요.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차용 사기 및 용도 사기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구를 써달라고 할 때 상대방이 뭐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까지 문구를 써라고 하면요, 그놈은 사기꾼이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갚을 게 확실하다면 이런 문구보다 더 심한 문구가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갚을 건데 뭐 심지어 연대보증을 쓰든 담보를 제공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갚을 거면 연대보증이나 담보 행사할 일이 없잖아요. 안 갚으려니까 이런 문구조차 기재를 안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요, 돈을 빌려주지 않고 물품을 외상거래하시는 분들이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형사 고소를 할 때 필요한 문구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는 형식의 계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요, 처음에는 물품 대금을 아주 제깍제깍 줘요. 심지어는요, 넘치게 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요구하는 물품의 수량은 늘어가는데 대금이 연체되고 지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물품 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상거래로 물품을 공급하시는 분들은요, 저 같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요, 표준적인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셔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계약서를 꼭 체결하세요. 그 다음에 그 물품 공급 계약서에 담보나 연대보증인을 제공하도록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제 고객 중에요, 이렇게 물품을 공급하시는 의뢰인 분이 계세요. 그런데 대금을 제때 안 주고 도망가 버리고 잠적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아예 제가 표준 물품 공급 계약서를 만들어 드렸어요. 항상 계약할 때 이 공급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라. 그리고 그 계약서 안에 있는 대로 담보라든지 연대보증인도 설정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요,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물품 대금을 잘 받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업계 특성을 몰라서 그래요. 계약서 쓰는 것도 힘들고요, 심지어 담보나 연대보증은 꿈도 못 꿔요. 그러면 담보나 연대보증이 어렵다면요, 표준 물품 공급 계약서만이라도 좀 쓰세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계약서도 못 쓰겠대. 그러면 여러분, 돈 받는 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품을 공급하고 돈을 나중에 받는다는 건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아직까지는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산의 특성상 동산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해당 물품을 넘기면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다라는 점을 밝히면요, 소유권이 물품 대금을 받기 전에는 여전히 공급자에게 있고 상대방에게 넘어가질 않아요. 설령 그 물품의 점유가 상대방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물품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공급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에는요, 견적서라든지 송장이라든지 청구서 같이 사전에 관계가 좋았을 때 주고받는 문서에 맨 아래에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물품 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고 해당 물품 거래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다 라는 그 문구 하나만이라도 좀 추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 사기죄 고소는 어렵더라도 횡령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영상을 통해서요, 제발 돈을 뜯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